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. 아래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어, 영어, 스페인어 자막이 있습니다. 제가 직접 만들어 올린 것이니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스페인 북부지방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때 뭐 이렇게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스페인 역사와 스페인 지리, 행정 지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. 제가 가장 많이 자전거 여행을 했던 장소는 바로 스페인 남부지방에 있습니다. 세비야, 그라나다 이런 도시가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하고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 뭐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녔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스페인 북부 여행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갔던 지역이 물론 남부 여행을 마치고 올라갔지만 북부 여행은 북부의 5개 주 나바레, 바스크, 칸타브리아, 그 다음에 아스투리아스, 갈리시아 이렇게 5개의 주를 이제 다 간 거예요. 남부 지방을 주로 다녔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죠. 근데 뭐 그렇게 다른 점이 별로 없었어요. 도노스티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파플로냐 갔다 오고 다시 쭉 내려가서 산탄데르까지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남부지방 사람들이랑 뭐 마드리드, 카탈루냐냐 안달루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약간 그 안달루시아 사람들의 가열질이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와는 조금은 달랐지만은 거의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아스투리아스를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상해졌습니다. 특히 그 갈리시아 지방에 들어서면서 무언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해요. 사람들이 안달루시아 사람들에 비한다면은 정말 과묵한 거예요. 뭐 아이 컨택 눈이 마주쳐도 그냥 뭐 이렇게 약간은 무뚝뚝하고 그래서 약간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 경상도도 좀 그런 무뚝뚝함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알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 속내가 깊고 뭐 정도 많고 이런 게 있잖아요. 똑같아요. 그러나 자전거 여행자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상황도 아니고 뭐 잠시 뭐 한 몇 분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런 상황인데 처음에 무뚝뚝하면은 그게 굉장히 좀 뭔가 친절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. 여행자의 입장에서는. 근데 이 갈리시아에 갔더니 더욱더 그게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지? 이 갈리시아 지방 사람들이 독특하네.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스투리아스하고 갈리시아 지방을 여행하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갈리시아어를 이제 보게 됩니다. 스페인은 각 지방마다 그 언어가 달라요.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스페인어는 카스티안입니다.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 언어가 다 달랐던 거예요. 바스크, 그 다음에 갈리시안, 뭐 이런 등등 여러 지방의 언어가 이제 다르게 존재했던 거죠. 그 중에 이제 그 중구를 중심으로 한 그 카탈란어가 이제 지금 스페니시가 된 거예요. 근데 아스투리아스하고 그 갈리시아어는 조금 비슷해요. 근데 갈리시아어하고 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스페인어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다릅니다. 그러니까 뭐 사물을 지칭하는 말들도 다 다르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웨일즈어 있죠. 잉글리시하고 웨일즈어는 엄청 다릅니다. 그냥 사투리 수준이 아니에요.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갈리시아어는 스페니시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. 단어장을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포르투갈어를 조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. 포르투갈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. 이상하다. 왜 갈리시아어하고 포르투갈어하고 거의 비슷하지? 라고 이제 조금 느꼈어요. 그리고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시 갈리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포르투갈을 들어갔잖아요. 처음에 포르투갈 들어가서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. 제가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원래가 포르투갈은 경상북도 영주군 안동군하고 똑같습니다. 분위기가.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뚝뚝해요.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안달루시아 지방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그 안달루시아 지방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아이 컨택도 되고 처음 이렇게 접촉이 되잖아요. 그러면 정말 막 경쾌하게 뭐 올라 그러고 꼬마스타 뭐 이렇게 하고 금방 이렇게 친해지는데 걔들은 특히 갈리시아도 똑같아요. 갈리시아랑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의 비슷합니다.
처음 만나면 내가 뭐 이렇게 올라 그러면 그냥 올라 뭐 이 정도예요. 포르투갈도 이제 봄디야 뭐 굿모닝 뭐 이런 식이잖아요. 그러면 그냥 봄디야 별로 막 웃지도 않고,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뭐 이렇게 주문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말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무뚝뚝한 거예요. 뭐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속내는 다들 따뜻하죠. 그러나 여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. 처음은. 예? 이왕이면 여행자가 뭐 이렇게 낯선 지역이니까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뭔가 좀 미소와 함께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면은 되게 고마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전거 짐이 너무 많아서 리스본 한인 민박집에 이제 제 자전거 짐을 일부를 맡겨놨어요. 나중에 출국할 때 이제 필요한 물건들만.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봤습니다. 아이고 사장님,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보니까 이 경북 북부 지역 사람들하고 성향이 좀 비슷하네요. 굉장히 무뚝뚝하고 조금은 이렇게 미소를 잘 짓지 않고 그러네요. 속내는 따뜻하지만.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, 어떻게 제가 2년 만에 안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악하셨냐고. 여기 나라 사람들이, 포르투갈 특히 북부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좀 무뚝뚝합니다. 경상도 사람들처럼. 그런데 리스본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르더라. 그래서 그 남부 해안 쪽으로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또 스페인, 안달루시아 지방 사람들처럼 무언가 좀 이렇게 밝고 조금은 이렇게 재밌었어요. 이렇게 각각 지방마다 다르구나. 그리고 왜 갈리시아어하고 포르투갈어가 그렇게 유사한지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이제 왔어요.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궁금해서 한번 책을 뒤져보기도 하고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 포르투갈과 스페인 역사가 쭉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갈리시아 지방을 여행할 때 안 것인데, 갈리시아 일부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, 지금 카탈란을 쓰고 있는 지금 스페인에 대해서 갈리시아 사람들은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웨일즈가 독립하려고 하고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스페인도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. 카탈란 뭐 특히 그 바르셀로나 지방에 있는 카탈란들은 자기네들이 세금을 다 내갖고 스페인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을, 분리주의자들이 극성적이거든요. 근데 갈리시아도 그 분리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, 지금 스페인하고 우리는 다른 종족이다. 오히려 우리는 포르투갈 종족과 비슷한 종족이다. 그리고 언어도 비슷하지 않냐.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리시아 지방과 포르투갈이 하나가 돼가지고 독립을 하자는 그런 분리주의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거기에 있을 때 그걸 여행하면서 알았어요.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죠. 스페인 역사가 어떤가 했더니 옛날 그 갈리시아 지방하고 포르투갈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스페인 중부로 있는 카탈란 지방, 그게 이제 그 스페인 역사를 조금 얘기하면은 뭐 이사벨 공주, 그죠? 그 이사벨 공주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스페인이 이렇게 세 지역으로,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갈리시아 지방하고 그다음 중부의 한 덩어리, 그다음에 이제 동쪽의 한 덩어리 이렇게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이사벨라 공주가 원래는 그 포르투갈 왕자랑 오빠가 결혼하기를 이사벨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, 이 이사벨이 밤에 도망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동부 쪽에 있는 왕자와 결혼하는 바람에 스페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쪽 포르투갈 이렇게 됐다는 그런 역사는 뭐 여러분들이 그 다른 역사 전공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건데,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, 갈리시아 지방이 바로 포르투갈과 하나였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는 어느 여성분이 아주 재미있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 갈리시아 지방을 다니면서
그 나라, 그 갈리시아의 사람들의 언어가 포르투갈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체감으로 느꼈고, 그래서 그것을 의문을 품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, 그것을 정리를, 역사를 잘 하시는 그 선생님이 마지막 유튜브에 뭐라고 말하냐면, 자기는 아직까지 스페인 여행을 못 가봤는데 이번에 한번 가볼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.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? 저는 자전거를 끌고 아스트리아스를 지나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고, 그 다음에 갈리시아를 들어서면서 이쪽 사람들이 안달루시아 사람들하고 매우 다르다고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으며,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 들어가서는 갈리시아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의 뭐 하나와 같이, 한결같이 이렇게 무뚝뚝하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고, 그리고 언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걸 저는 체감적으로, 현실적으로 알았잖아요. 그리고 나중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런 과거 역사가 있었던 거죠. 이게 바로 경험주의입니다. 경험주의. 우리가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싸움이 바로 그거잖아요. 이론을 먼저 알고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론을 아는 것. 근데 저는 암만 생각해도 여행의 묘미는요, 경험주의입니다. 여행을 이론으로 하면 안 돼요. 이론만 잔뜩 아는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느끼는 그거를 알게 되는 거랑, 저처럼 이렇게 경험을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, 이론으로 공부해 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라는 걸 아는 것은, 여행의 묘미는 당연히 후지 아닐까요? 그래서 제가 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유흥준 박사님의 말을 늘 반박해서, 여행자는 아는 것만큼 재미가 없다, 모르는 만큼 흥미롭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북부지방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저의 그런 경험적인 어떤 사실들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과연 여행을 할 때 무언가 정보를 알고 많은 걸 안 다음에 가서 그것을 체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면 그냥 이론을 잘 모르고 직접 가서 부딪혀 가지고 여러 가지를 체험한 결과, 나중에 이론으로 알아보니까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이런 방법 중에 어느 것이 과연 더 바람직한 여행의 방법일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다. 직접 가야 된다. 가서 그들과 부딪혀서 그들의 실제 삶을 봐야 된다.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흥미롭다라는 주의자입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. 자,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